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1월 달에 지적했으면 정부에서는 특히 외국에서는 1월 달에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에 무슨 구체적인 성과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폼페이 장관 만났는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뭐 보완안 나겠다 얘기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 방위비 협상의 인질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볼모가 되고 있는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장관님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고용 안정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 근로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렇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추진 실적이라 할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 협상을 할 때마다 매번 그 큰 우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저희 협상 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6차에 있어서 뭐 특별히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결과적인 그런 어떤 합의 내용에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그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장관님이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무급 상태로 만들겠다고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급 휴직 상태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 저 독일에 매년에서 폼페이 장관 만나셨잖아요. 15일 날. 네. 그러면 그때 뭐 약식회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의 그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폼페이 장관 만났을 때 이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 임금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 문제 이런 것을 좀 논의했습니까? 예, 뭐 폼페오 장관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매우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이 여러 가지 협상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 4월 초라고 하는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미측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은 우리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사실 큰 차질이 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뿐이 아니라 사실 주한미군들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그 우려사항을 공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기 타결을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 주한미군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한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고용 불안은 대한민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한미 동맹의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장관님은 1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폼페이 장관 만났는데도 폼페이 장관한테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9,5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4월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로 간다면 이건 주한미군이 굉장히 주한미군의 그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만큼은 이거는 손대서는 안 된다. 이건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전략자산 배치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 있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1월 달에 지적했으면 정부에서는 특히 외국에서는 1월 달에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에 무슨 구체적인 성과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폼페이 장관 만났는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뭐 보완안 나겠다 얘기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인건비는 SMA 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SMA 전체를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존중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것이 시간 내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가능한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지급돼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눈물나게 고마운 것이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이 최용식 위원장이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할 것이다. 무급휴직이 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하겠다. 자, 이 얘기 듣고 이 성명을 보고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이 한국인 근로자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4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방위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서 협상을 이루어내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 간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건데 본 의원이 이제 미국의 그 방위비 협상을 아주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또 상당에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핵이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도 유럽에 있는 나토식으로 핵을 공유해야 된다. 그걸 제안해라.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혹시 장관님, 우리 국회에서 이 방위비 인상과 관련돼서 이 전술핵 공유 왜 유럽의 나토는 되고 한미동맹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뭐 제안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뭐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전술핵 공유라든가 이런 것 정부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인데 지금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핵 때문에. 그러면 핵의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고 유사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장관님 미국 쪽에 이런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이러한 촉구와 제안이 있었다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제안도 해보고 토론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미국 당국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쳤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